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12월 15일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HLB 그룹주도 오늘 또 약세죠. 일단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약보와 강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현재 바이오주들도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게 끝났죠. 지금 인플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14% 떨어졌고, 다우산후 0.3%, S&P 0.75%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가 좀 가속화되다 보면 금리 인상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될 확률이 있죠. 지금 미국의 정책에서도 지금 제롬 파월 이분한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술주 중심들한테는 사실 안 좋기 때문에 나스닥이 먼저 좀 반영이 돼서 좀 약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HLB 그룹들 좀 살펴보면 공매도하고 대차거리 좀 살펴볼게요. 계속 지금 약세라 많이 속상하시죠. 근데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전체가 아직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HLB가 어제도 공매도가 12%대 나왔죠. 대단한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멈추지 않죠. 지금 거의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강한 공매도들이 괴롭히고 있고 최신에 또 블랙록 펀드가 좀 비중을 줄였기도 했습니다. 대차 거래를 좀 보면 HLB 같은 경우 어제 한 10만 주. 사실 이 두 번의 상한 수량이 굉장히 커서 이제 어제 저점에서 상한을 하지 않나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 좀 지지부진하고 어제 신규 수량이 10만 주인데 많은 수량이 아니라 꽤 걱정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웬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 떨어질 만도 한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HLB 생명과학도 어제 공매도가 5%대 거의 HLB 생명과학도 5% 이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항상 이 리스크가 되긴 하는 게 바로 HLB하고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신규 수량이 16만 주, 상하 수량 2만 9천 주 역시 신규 수량이 꽤 나온 걸로 이렇게 보이죠. 어째 바로 항상 말씀드린 바로 V자 반등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지부진하게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먼저 꼭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앞서서 투자자매의 동향을 잠깐 보면 어제 같은 경우 매수했다 하더라도 너무 작은 양의 매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며칠 동안 빠져나갔는데 외국인 물량 중에 블랙록 펀드의 물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HLB 생명과학도 역시 보면은 이렇게 어제 좀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는데 매도세에 비해서는 약한 거죠. 즉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좀 더 필요한데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잠깐 시간 매수자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은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다 매도세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 기관들 양매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쪽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심하게 받는 것 같죠. 자, HLB 같은 경우 월봉에서 지금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요 7월달, 6월달에 항상 이게 V자 반등, 요 자리에서 지금 계속 지금 이게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격이 35,000원대가 돼요. 34,000 후반이나 35,000원대인데 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주고 있죠. 어제부터 간신하게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선 전혀 추세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상승해서 올라가려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다가 턴해주고 돌아 나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봐도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격이 다시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모여져야 되는데 그만큼 주가가 자꾸 저점을 찍는 거죠. 34,900원, 35,000원대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럼 주식이 좀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초반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기관애인들 매도세가 세서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원체만이 이제 외국인들 매도를 하다 보니까 꽤 바닥권에 있기도 해요. HLB 생명과학도 장기적인 추세인 20개월선의 가격이 11,800원대인데 좀 아슬아슬하죠. 지금 이것도 깨게 되면 밑으로 크게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감안하고 있으셔야 되고 주봉에서 보면 역시 추세 전환을 못 해놓죠. 완벽하게 이렇게 갔다 오주선 돌 반짝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해주고 있고 오늘이 수요일이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이틀 안에라도 이게 좀 양봉으로 뜬다든가 이렇게 좀 좁혀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아직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옆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아직 옆으로 가고 있긴 해도 역시나 다시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격이 또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라도 또 신규 진입도 지금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추세를 틀어놓거나 돌려놓을 때 아무래도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시장이 지금 약세권이죠. 우리나라 제일 약세권이에요. 이 지수 차트를 보면 그거 다 일봉 차트인데 이 언제부턴가 이 고점을 절대 못 뚫죠. 전고점 못 뚫고 가면은 약세 시장, 더구나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세죠. 이렇게 변동폭이 큰 시장도 사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추세 전환이라든가 이게 될 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그룹주들도 좀 지지부진하죠. 넥스사이언스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일단 10개월선을 깨놨죠. 또 이렇게. 그러고 저번 달엔 잘 지켜져서 꼬리 달고 올라가긴 했어도 역시 급하게 올라오면 급하게 떨어지니까 가장 좀 위험한 상태라고 그랬죠. 추세나 이런 건 좋아 보여도 주봉에서 5주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깨고 있죠. 따라서 이번 주 거래일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3거래일인데 이 3거래일 안에 꼬리 달고 올라가서 5주선 위에만 이쁘게 올라오는 추세는 유지가 되지만 역시 깨지면 이전 저점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어제 21선 깼기 때문에 제가 더 추세가 깨질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잘 추세가 상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제 같은 날 21선 안 깨고 돌아 나갔어야 되는데 툭 깼죠. 이거 깼다는 얘기인데 개인들이 깨는 게 아니고 이 주식 매수세라든가 이런 게 약해지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세다 보니까 깨진 거고 이전 저점까지 와 있죠. 물론 주식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그렇지만 월봉에서 차트를 잘 봐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높은 위치에 있다가 추세가 우하향. 물론 이제 나노젠 나노코박스라든가 이런 좋은 소식을 해서 순간 급등할 수 있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급하게 말리 올라온 종목들은 어제 전고점 같은 데 올라갈 땐 차익 실현이 맞아요. 그리고 10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5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사실은 20개월선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주봉에서도 5주선 같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순간 떼면 이렇게 20주선 같은 데나 이때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데도 딱딱 차익 실현 이렇게 하고 당분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특히 5주선을 회복을 해줘야 되고 회복을 못 해주면 가격이 19,600원쯤 되거든요. 18,500원인데 한 1,000원 차이 나죠. 19,600원을 완벽히 장악해주고 이때부터 이걸 깨지 않아야 역시나 추세는 유지가 되는데 아직은 위험합니다. 넥스사이언스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보면 아직 오늘은 잡히고 있지는 않은데 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잠깐 들어온 거고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한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걱정이 되는 게 저 HLB 제약이라고 그랬죠. 역시나 20개월 선을 저번 달에 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추세가 이제 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번 달이라도 20개월 선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때부터 추세 전환이 되지만 아직 그렇게 되기엔 좀 힘들어 보이고 주봉에서도 이 중기 추세에 턴이 되주는 5주선을 완벽히 장악 못하죠. 아직은 밑에 있어요. 돌파 안착 이렇게 해주고 나가야 되는데 역시나 추세는 약간 깨져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격을 깔끔하게 모았다가 이전 저점까지 밀리고 있기 때문에 13,30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 저점 이탈을 13,300원대로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HLB 테라퓨틱스를 봐도 역시 밀리고 있죠. 월봉에서 보면 자 5개월선은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는 HLB 테라퓨틱스가 제일 좋고 주봉에서 이렇게 오르는 건 변곡점에 있죠. 사실 중기 추세인 20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HLB나 HLB 생명과학에 바라는 거는 요렇게 5선을 돌파해 주는 거예요. 안착하고 20선 위에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직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HLB나 HLB 테라퓨틱스, HLB나 HLB 생명과학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HLB 테라퓨틱스는 이렇게 20주선 중기적인 추세를 아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있다고 했죠. 제가 이 친구. 이 박스권 하단, 상단. 딱 중간에 있는데 하단까지 왔을 때 지키고 돌아 나간 매수. 요 상단쯤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고 원체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사실 뭐 이 지금 HLB 테라퓨틱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뭐 바이오주가 다 그리니까 아주 전부 다 대바닥권에 있어요. 그만큼 바이오주들의 좀 순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근학적으로 괜찮고요. 일봉에서 보면 일단 이 바닥권에서 이 박스권 하단 이탈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HLB 파워도 좀 지지부진하죠. 월봉에서 보면 이 HLB 파워는 월봉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정확하게 이제 상승했다가 이식해서 찍고 돌아 나가는 거랑 이식해서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저게 그렇게 위험해지고 주봉에서는 저번 주에 추세를 돌려놨는데 이번 주에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떨어지지 않고 이번 주 5주선의 가격이 1,650원대가 됩니다. 딱 여기 와 있죠 지금.
목요일, 금요일 이거래일 동안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다시 깨지 않고 잘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자 옆으로 가는 구간 이격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 저점 1,500원대는 안 깰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낮은 가격이 아닌가 오히려 매수해볼 만한 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좀 약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0.12% 돌아섰고 코스피도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외국인들 매도세가 코스피에서 좀 약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매도세가 조금 약해지면서 금융투자 매도세가 들어와서 아마 좀 잠깐 살아나고 있는데 좀 전환이 돼서 오늘 좀 시장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하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지금 3거래일째 뭐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많이 속상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떠난다고 그래요. 이 서학개미로도 많이 떠나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재미가 없고 힘이 드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언젠간 좋은 결과를 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